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크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건설사 측은 인천시로부터 신도시 택지 허가를 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자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야기할 사안은 지금 보도로 관심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김포 장릉 이 경관을 훼손했다는 검단 지역의 한 아파트, 한 지역이 아니죠. 여러 개 단지인데 지금 이 그 관련해서 청원, 국민 청원까지 올라갔는데 여론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청원이 올라왔는데 한 20만 명이 벌써 이미 넘어섰고요. 이 문제가 된 아파트는 대강 ENC 한 9개 동 있고요. 그리고 JS 글로벌, 시공 금성 백조가죠. 한 3개 동, 그리고 대방건설 7개 동에서 총 19개 동 3,400세대 이 규모거든요. 이 문화재청에서는 2017년 1월에 이 김포 장릉방에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 고시를 했지만 이 해당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청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일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법원이 9월 29일 날 3개 건설사 중 3곳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중에 대방건설만 인하고 나머지는 기각해서 나머지 2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단지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3곳 중에 한 곳은 공사를 지속하게 됐다. 네. 자, 이건 왜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이 대방건설 집행정지권 신청 사건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같은 경우는 공사 중지로 인해서 수분양자 공사업체 법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 대방건설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난 2002년 완공된 아파트를 비롯해 금성 백조 그리고 대관건영에 짓는 단독 뒤쪽에 위치해서 일부 옥탑 부분만 보인다는 점도 인용 결정을 내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성 백조와 이 대관건설 사건 담당 행정 6부는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게 수분양자 공사업체에 대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적 요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상 병가 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 공사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고 대방건설에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인허가 과정에 유관기관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참 이 문제를 좀 짚어보죠. 통상적인 어떤 시의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전에 통상적인 인허가 절차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질 경우에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착공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교통, 경관심의위원회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또 여기에 환경이라든지 재해, 문화재 같은 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관련된 심의도 추가적으로 좀 받아야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하게 되면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 감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 인허가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교수께서는 과거 인천시의회 권교위원장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꼬이게 된 겁니까?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게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국토부가 2기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를 이제 지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 해당 부지의 소유주였던 인천 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 현상 변경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요. 장릉이라는 문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고 김포시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인천시와 건설사는 이때 현상 변경 허가에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에 관한 것까지 모두 포함된 현상 변경 허가다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2017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 변경 허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m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개발행위, 건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의 개별적인 예.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됐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건설사는 네. 개별 허가를 문화재청으로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9년이죠. 2년 뒤에 2월달에 서구청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은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서구청이나 문화재청 이런 데에서 그 당시에 그 네. 사업계획 승인해줬던 서구청은 문화재청이나 김포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제 고집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뭐 규정에 따라서 그해 11월달에 네. 뭐 착공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개별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공사 중지 명령 예. 그리고 지금 소송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꼬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문화재청도 그렇고 인천 서구청도 그렇고 2017년 이후에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하고 서로 조치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취하고 있거든요. 서로 챙겼어야 된다. 자, 지금 문화재법상 일단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문화재법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에는 문화재보호법은 이제 문화재 담장에서요. 예. 담장에서 25도에 이렇게 사선을 쭉 긋습니다. 사선을 그어서 100m 이내에 있는 건물들은 이 사선을 넘어서면 안 되게끔만 돼 있는 규정이 바로 현상 변경 허가 예.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가 뭐 각 성격과 뭐 장소적 특징이 다 다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100m 이내에다가 27도 범위 내에서만 못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예.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건축 행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문화재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서 현상 변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예. 하고 그거를 문화재청에서 개별적인 현상 변경 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게 2017년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문화재 보호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네. 2019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뒤늦게 받게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현행법을 위반하고 착공이 되게 된 문제가 예.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명백한 법 위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2017년 이후에는 건설사도 문화재청도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장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문화재청 심의를 건설사들이 과연 몰랐을까? 알고도 그럼 이렇게 한 건가?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심증이 그러니까 많은 합리적인 그 예. 의심이 많이 가죠. 왜냐하면 그 건설사가 그냥 건설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가 예. 건설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조팀도 운영할 것이고 지금 드러난 뭐 취재하면서 드러난 과정에서 보면은 뉴스원에서도 예. 보도를 했지만 대방건설적인 그 김포 그 왕릉뷰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떼 뭐집그 입찰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건설사들이 그걸 몰랐을까 하는 거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 아까 법이 개정됐을 때도 이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에게 매각을 할 때 단수정을 좀 붙였어요. 이거 좀 보면은 이곳에서 택시 개발을 할 때는 허가를 받으나 구체적인 고도 그 다음에 건물 동 배치 그 다음에 도면 이런 거 나올 때는 세계문화사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청의 개별심을 받아야 되는 공고문이 좀 띄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과연 건설사가 몰랐을 것이냐. 과연 만약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건 문화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분명히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한데 건설사가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연 이 지원 나가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지금 부동산의 문제도 참 심각한 입장에서 입주자분 내보낼 것이냐 이런 걸 아마 여러 가지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 여론은 그렇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됐다. 법을 넘어서까지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사들이 알고도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두고요. 문화청에서도 물론
시거 이거를 책임지고 건물을 지어는 건설사들이 물론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게 상당히 좋겠지만 과연 이 모든 그러니까 문화재 이런 말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 장릉이라는 곳이 어찌 문화청 네. 간원의 소관이고 그리고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쪽에서도 분명히 가난하신 예. 분들께 벌써 보고가 될 텐데 과연 이 부분도 과연 문화청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상대적으로 함께 비교하는 것이 인근 지역에 그 문제가 되는 그 범위 구역에 안에 들어오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걸 고려해서 좀 심의를 받고 설계를 달리했다고 하는데, 자, 이 문제와 비교할 때는 문제가 더 도드라지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네. 앞서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설사가 마귀적일 수 있다 가능성이 예. 더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건설사가 알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2014년에 이미 현상평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뭐 네. 그냥 뭐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내자 하면서 이런 나쁜 숨겨진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기본적으로 있다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아예 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되게 이제 건설사들이 뭐 설계팀 아니면 뭐 법무팀 다 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설계 사무소에다가 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예. 많이 실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제 관공서 이제 공무원들 직접 만나는 것은 설계 건축 사무소에 예, 있는 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고 또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너무 이제 잘 이런 걸 챙기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건설업체 시공업체들은 모르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고 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설법이 너무 자주 건축법들 예. 관련 법들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고요. 관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시는 예. 경우도 많다 볼 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합법적으로 테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걸리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불법적인 거를 관해서 문제 제기 안 했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볼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공무원이든 아니면 건설사든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상당히 네. 어렵기 때문에 무모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일선 현장이라든지 실무적으로는요. 만약에 관련 법규가 예. 변경됐다고 하면은 기존에 사전 인허가 된 부분은 부칙에다가 이렇게 보존, 유예하는까지 이런 네.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부칙에다가 보존, 유예하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아예 전혀 이거에 대한 네.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사가 알고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예. 선의로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계 건축사무소에 맡겼고 보니까 지적 안 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예 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뭐 생각할 이렇게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 자, 일단 우리가 건설사와 지역관청, 허가청 이야기를 먼저 해봤고요. 이제 문화재청 이야기도 좀 해보자고요. 자, 문화재청은 일단 법대로 하겠다. 네. 지금 그 입장 외에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자, 문화재청에도 지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화재청 이제 법대로 하겠다니까 어쨌든 예. 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처리하겠다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 문화재청 아픈 곳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에 뭐 5년 단위로 현장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문화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공식적 보고가 아니다 이렇게 위증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또 국회에서 증언 감정이나 법률 위반에 따라서 이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는 얘기도 하고 있고 2019년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 건설 시작 당시 당연히 문화재청이 이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2021년 5월 인근 현장 조사 때 방문했을 때야 문화재청이 이제 이 지역 내 불법 건설이 이제 처음으로 인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7월 21일에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을 하고 네. 각종 법적 조치를 문화재청이 취했죠. 그리고 7월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 보고 시에는 관련 내용은 누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문화청이 아까 말씀드린 뭐 시공사의 문제에서 물론 그 장소에 공사를 지을 때 보고를 다 하는 이런 문제는 시공사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문화청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과연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면서 그 문제를 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봤다면 이 문제 더 빨리 알지 않았을까? 예. 이 건물이 그 높이까지 골조가 올라갈 때까지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는 문화재청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화재청 이야기 했고 지금 그 해당 그 김포 장릉 문화재의 소재 지역인 김포시의 관리 역할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포시의 그 책임론도 계속 뭐 예. 문화재청과 함께 불거지고 있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장릉이 이제 김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김포시가 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문화재보호법에서 개정 내용하고 고시 변경 내용을 이번에 논란이 된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네. 김포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서구청에다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문화재청이 아니면은 뭐 김포시 책임 없다. 예. 문화재청이 직접 알려주든지 아니면 서구청이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김포시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인천시와 이런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갈등 상황조차 예. 뒤늦게 그건 이미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화재청에 뒤늦게 알려졌다는 점에 있어서 김포시가 적극적인 대처,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라고 뭐 그런 행정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된 유관기관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 문화재청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유네스코 지정 관련 문제 때문이죠. 이게 좀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세계문화 등재된 이 조선왕릉 40기가 2009년 한계 코드로 일가에 등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문제는 그게 아하. 핵심입니다. 예. 이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경험 훼손처럼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40개 통째로 문화유산 등재 취소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유네스코는 2009년 등재 당시에 유교 사상과 톡차 신앙, 우리 한국인의 세계관에 반영된 장묘 문화 공간이다. 그리고 풍수의 원칙에 따른 자연 공간이 잘 보존됐다. 그리고 조선 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에 관리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서 이 등재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에는 해양 경관 손실 이후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를 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등재 중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 자연경관, 그러니까 이 아까 등재했던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지면은 유네스코는 그 부분에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예. 자, 지금 가장 걱정인 거는 주민들이에요.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있죠, 지금? 사실 책임 공방 문제도 예. 있지만은 그것보다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 문제 그리고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일부 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이 불법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뭐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불법 상태를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또 나쁜 선례, 예. 유사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일부 층을 낮추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철거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가 예.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인천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청부터 이제 고발장을 예. 접수받고 인천 검산수지 이때 아파트 3곳 건설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들이 뭐 핵심은 그거예요. 이들이 해당 곳에 진짜 문화재 보호법을 알고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불러서 과연 이 부분을 적법하게 통보지를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맞게끔 업무를 진행했는지 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진짜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사를 오기 위해서 정말로 대출 받으신 분, 아파트 팔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순조롭게 잘 해결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일 녹화를 하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문화재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어떤 입장이나 사실 확인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바뀌는 상황은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